저번 주에 급식 맛있는 거 나오는데 파업하니까 비정규직 철폐하자. 예, 오늘 이 소식 들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맡고 있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전국 학교에서 급식 대란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미 예고됐던 거긴 합니다만 일단 많은 분들이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한다는 얘기는 워낙 자주 나오는 소식이니까 그런데 정작 왜 하지?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파업은 일단 학교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이제 처우 개선, 임금 인상과 이제 수당 개선, 그다음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비정규직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전환, 또 일부 이제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이런 요구들이 모여서 이번 파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부분 공약하고 취임한 이후에 하루가 이틀 뒤인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2017년 5월에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방문하셔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금 흐르고 사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파업은 바로 이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노동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민주노총의 주장은 애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그 방향대로 완전한 형태의 정규직화, 또 올바른 형태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다. 원래 약속했던 바대로 정책을 올곧게 추진해 나가라라고 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말이죠.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종훈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배종훈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어떤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훈 기자, 먼저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전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곳 광화문 광장은 연두색과 분홍색 옷을 입은 노동자들로 가득합니다.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세종대왕 동상에 이르기까지 집회 참가자들로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인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늘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본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과 서울시 교육청, 광화문 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사전 집회가 진행돼 공연 무대와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인 민주노총은 오늘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모두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훈 기자,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편법이라 규정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80% 수준으로 올려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집회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청운동과 삼청동 방향 등 두 갈래로 나눠 청와대로 행진할 예정인데요. 오늘 집회는 오후 5시 반쯤 마무리 집회 후 끝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과 모레도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BS 배정훈입니다. 예, 배정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농사님도 사실 저런 집회 볼 때마다 어쩌면 저 현장에 있지 않은 분들은 왜 저런 집회를 하지? 이유가 뭐지? 예. 도대체 어디까지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오죽 답답했으면 저럴까라고 예.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예. 적어도 오늘 총파업 투쟁에 대해서 노무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년 전부터 사실 지금 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쟁점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한 2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2년 동안 꾸준히 대화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들로 이견의 차를 좁히려고 노력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이런 갈등이 표출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부라고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아예 대화를 하지 않거나 뭐 논의를 안 하거나 교섭을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좀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좀 확답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공공부문 파업의 가장 핵심적인 비판 지점,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도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정부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제어해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자회사를 그렇죠. 하나 만들고 그 밑으로 고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고용되어 왔던 파견 용역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 사실 2년의 세월 동안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비판이 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치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정권을 잡은 다음에 실천하고 그런데 참 그게 어렵구나.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이 공약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로 그런 세상 만들어 주세요. 차별 없는 예. 세상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노동자들은 정작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오늘 끝내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고 말이죠. 예.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신분 안정과 차별 철폐 아니겠습니까? 처우 그렇습니다. 개선.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기업이나 예, 예. 이런 데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만들려면 예, 예. 그만큼 임금 부담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끊임없이 양쪽의 어떤 이익이 예. 충돌한다고 할까요? 사실 이 부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그 정부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없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 정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한쪽 입장만을 청취하고 이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막 함부로 쓰거나 이렇게 배정할 수 없는 게 또 정부의 또 이 고민 지점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2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예. 사실 뭐 무조건 정부가 뭐 나태했다거나 정부가 의지가 없었다거나 이렇게 비판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고심의 고심, 검토의 검토를 좀 거듭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지금에 왔지만 지금도 또 이게 용단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서는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도 지난 대선에서 지지 세력이었던 민주노총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상당히 네.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 문제 풀어야겠다라는 또 각오를 좀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앞으로 협상의 여지는 좀 있습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 3일간의 파업을 통해서 양쪽 다, 그러니까 노동계든 정부든 좀 느끼고 또 다시 재고하고 검토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앞으로 문제가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도 풀릴 수가 있고 좀 더 갈등이
심해지는 방향으로도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키는 정부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파업 투쟁 끝나고 나면 정부가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야겠네요. 저는 지금 2, 3일의 파업 기간 동안 무조건 뭐 노동계를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뭐 진압하거나 뭐 이런 것에 고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정부의 담당자들과 관련 부서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재평가하고 또 물밑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감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총파업 투쟁이 진행이 되면은 언론에서도 가장 먼저 기사가 나오는 게 뭐 시민 불편 극대화, 예. 시민들 큰 불편 겪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학교 급식 대란 현실화,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이런 총파업 투쟁했을 때 왜 하지 하면서 이해하고 예. 응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나오고 있다. 노무사님도 그런 변화 느끼지 않습니까?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그 집회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업무를 보고 돌아오면서 예. 택시 안에 있었는데요. 길이 막혀서 사실 이 택시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택시 기사님조차도 저분들이 왜 저럴까라고 궁금해하시면서 뭐 예전과 달리 뭐 무조건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런 파업이나 노동자들의 요구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화면에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시니까 이제 급식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잘 보십시오. 공주 전자공업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이 글씨가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멀리서 학생들 사진만 보이네요. 학생의 일동은 조리사분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또 SNS에 올린 글도 있어요. 광주 전자공고 학생의 파업을 앞둔 우리 학교 급식실 조리사 선생님들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가 아니라 밥을 안 준다는 원망을 할까 걱정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조리사 선생님들께서 왜 파업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조차 이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학생들의 글을 보니까 야,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또 어른들도 고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어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저 글을 보니까 상당히 좀 뿌듯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예, 물론 학생들의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은 또 걱정하실 거예요. 예, 예. 학교 급식 믿고 맡겼는데 아이들이 예, 제대로 예. 점심 못 먹으면 식사를 예, 못 예. 하면 우리 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예, 왜 예. 파업하지? 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예, 분명히 예. 있긴 있을 텐데. 예. 그러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총파업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산적히 쌓고 있는 것이 학교. 공공기관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학교의 현실입니다. 현장은 이미 흥분 상태입니다. 이 분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저희 학교 비정규직들은 퇴직금에 대한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왜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학교에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이번에 총파업 투쟁을 하는 대상에 보면 학교, 지자체, 박물관 등 공공부문인데 예, 예. 일단 많은 언론의 관심은 학교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렇습니다. 파업 투쟁에 집중돼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뭐 정규직화 이 요구보다는 처우 개선 쪽에 예, 더 예. 방점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정년까지 고용이 이제 보장되어 계신 분들이고요. 다른 공공기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비정규직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은 이미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 비정규직 급식 문제는 좀 빨리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이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할 텐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라도 좀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예, 저도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제 어떤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오느냐 이 것에 따라서 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원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거나 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조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실성이 있고 또 수용 가능한 이런 대안들을 내오지 못한다면 입장을 노동조합, 노동계 쪽에서 갑작스럽게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물론 파업이 장기화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갈등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결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카드에 따라서 이번 총파업 투쟁의 기한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학생들은 당장 급식에 차질이 있어도 저희는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응원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박물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조금 다르죠. 정규직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 이제 대상 선정이 돼서 이제 빠진 케이스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은 됐지만 그 방식 자체가 이제 자회사 방식으로 되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뭐냐. 역시 고용 불안은 여전하고 뭐 이러한 좀 요구를 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대부분의 정규직 전환의 방식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규직들이 뭐 5급, 4급, 3급 이런 급수를 부여받는 데 반해서 급수도 부여받지 못하는 그냥 평생 한 직급으로 정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온전한 정규직화, 완전한 정규직화, 원래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런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파업 투쟁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잘 듣고 나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 대안을 꼭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